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이학년입니다. 네, 저희가 매주 한 서너 번 정도는 라이브로 저희가 클로징벨 하고 있고요. 월요일 날은 주말 방송에서 빼놓은 좀 빠진 시장 상황, 주요 이슈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좀 준비해서 나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요.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한국 시간 월요일이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녹화해서 올리겠는데요. 제가 좀 외부에 일이 있어서 좀 나갔다 오냐고 오늘은 보통 때보다 좀 늦게 한국 시간으로 보면 몇 시입니까? 그 10시 반, 11시 정도 돼서 업로드를 목표로 지금 간단하게 강의 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2학년의 미국 주식 6월 5주차 벌써 마지막 주죠. 6월 마지막 주 주요 이슈 및 전망 그리고 관심 종목 그리고 ETF까지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참 혹시 주말에 혹시 이거 제가 만들어 봤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2학년의 재테크하려면 5번째 걸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주식이 다시 사장 찍고 가는데 요즘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주식을 시작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카페도 여전히 새로운 분들 많이 오시고 유튜브 채널도 속도는 분명히 예상대로 줄었지만 또 12,000분들이 넘어갔는데 또 많은 분들이 새롭게 하신 분들은 이제 너무 겁난다 하신 분도 많고 지금 수익이 나신 분들은 또 떨어진다는 얘기 많이 하니까 지금이라도 좀 반쯤 챙기고 다시 사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시각, 물론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되겠는데요. 늘 말씀드렸던 장기 그래프라든가 사고 파는 거에 장점, 단점, 이런 것들, 그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한 10분, 12, 3분 정도 되는데요. 요거 한번 보시면, 심심풀이라도 보시면, 나름대로 제 생각을 정리했은 거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S&P 500 주말에는 약간 소폭으로 마감됐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지나간 얘기지만 중국에서 화웨이에 이어서 중국 제품 슈퍼컴퓨터 만드는 뭐 관련된 5개 기업에 대해서 미국의 상무성이 또 이제 금지시켰잖아요. 거기에 거래하지 말라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란에 대해서 이제 뭐 보복한다 그랬는데 그것들이 좀 마지막에 또 뭐 100몇 명이 죽을 수 있어서 취소했다는데 어찌됐건 이란에 대한 전운이 깔린 것이 여전히 좀 주가에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3대 지수 내린 거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 같은 것들 당연히 반도체 관련된 거 떨어졌죠. 엔비디아, 자일링스, AMD 같은 것이 적게는 1.5에서 AMD 같은 건 3%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AMD 갖고 계신 분은 이제 고점에서 또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AMD나 이런 거 갖고 계신 분은 꿈과 희망을 드리는 레포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AMD를 고점에 사갖고 속상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저점에 샀는데 고점에 $30 넘었을 때 안 팔아서 억울해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으나 좀 장기적으로 보시라. AMD는 워낙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냥 유튜브에 AMD라고 유튜브 미국 주식의 미치당에 들어가서 AMD라고 치면 그런 얘기는 많이 있을 거고 아니면 네이버 카페에서 저뿐만 아니라 AMD에서 쓴 분은 꽤 있을 테니까요. AMD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보시고 꿈과 희망을 특히 AMD는 말씀드렸다시피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 자체는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간으로 보면 2%가 S&P 500이 2% 올랐고요. 다우스 2.4, 나스닥이 3% 올라갔고요. 연초 대비론 각각 다우 14에서 나스닥 21%까지 올라갔고요. 지난 한 주간은 유가가 급등했다 하니까 에너지 주식이 4%는 올라가면서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이 지난 한 주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겠고요. 6월 상승률만 보면 다우지수가 8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죠. 6월 현재까지 7.6%, 6월 들어서요. 7.6%, 나스닥이 7.7%인데요. 그래서 1938년 6월 한 달 동안 24% 올란 적이 있어요. 그리고 7월 한 달 동안에 나스닥이 2000년에 16%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아마 최고 성적이 나오겠죠. 요 수준, 갑자기 급락하지 않는 한. 그리고 급등 10%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지금부터 SM 다우지가 20% 올라갈 수 없으니까 요 정도 기록은 그냥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토요일 날 그 주말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값이 $1,400 올라갔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이란 거는 물론 투기적으로 보는 건 저한테 묻지도 마시고 따질 필요도 없고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고 그보다는 금을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서 단 1이라도 갖고 가자. 그러면서 좀 분산 투자하자. 그리고 금은 일단 사셨으면 금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이 몇 그램 있는지를 생각하자. 금을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금은 진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 미국에 계신 분, 캐나다에 계신 분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금을 우리나라에서는 부가세를 내요. 금을 현물로 사면. 근데 캐나다는 몇몇 주는 제가 알기에는 그 부가세가 세일스 텍스가 없고 미국은 또 주마다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현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이유가 있겠으나 좀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되겠고요. 웬만하면 금 현물보다는 ETF라든가 선물 그런 방법이 많이 있어요. 한국은 KRX 같은 것들이 있고 ETF가 있고 ETF 장점 저것도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꼼꼼히 따지시고 본인에 맞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금을 3배짜리 이런 거 해갖고 투기적으로 하는 거는 그런 방향성을 하는 거는 전 모른다.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다 말씀드렸고요. 유가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유가는 뭐 많이 들으셨으니까 하셔야 되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면 이것도 제가 한 달 반 전인가 2달 전에 만들어 놓은 강의가 있어요. 이것도 한 20분 정도 하는데 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쉽게 따라하는 금 투자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월요일이고 아직까지 한국에 계신 분은 바쁘시겠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계신 분은 아직까지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말 방송 특히 1, 2부 한번 내리면 다시 타기 힘든 버스다. 그래서 사상 체육과 이어질까 이런 제목을 1부, 2부 해놨고 뭐 따로따로 제가 편집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거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보시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바로 이번 주 6월 마지막 주의 주요 이슈.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G20 정상회담이겠죠. 그래서 그 얘기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6월 28일, 29일 날 오사카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세한 내용, 아젠다 이런 것들은 그냥 오사카 G20 서밋 이런 거 치면 홈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들어가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물론 이런 건 뉴스가 많이 있고요. 특히 그나마 6월 29일 날 열릴 가능성이 크죠? 아니면 뭐 그날 전날 열릴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직 제가 알기에는 아직 발표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정상회담에 그럼 바라는 게 뭐냐, 기대하는 게 뭐냐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대부분의 시간 똑같아요. 요번에 완전한 합의 그래서 무역 전쟁이 끝난다 이런 기대감은 별로 없어요. 그거보다는 양국 정상회담이 악수하고 무역 협상을 재개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한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작년 12월 1일이었죠. 12월 1일 날도 G20인가 G7 정상회담에 있었잖아요. 그때 나온 거가 무역 관세를 90일간 유예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그 정도만 나오더라도 행복하다. 지금 이제 이펙티브 됐잖아요. 유효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시 뒤로 미루고 유예하고 좀 조속한 협상을 하는 거. 그 정도가 최선의 결과라는 것이 웰스파거를 비롯한 미국 월가의 대체적인 시각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약간 흥미로운 얘기를 쓰고 있어요. 양국 정상이 용기만 있으면 무역협상이 마무리될 거라는 얘기하는데 그건 소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한 결과가 나와서 정말 악수하고 완전히 끝날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낮추시라. 이번 협상 정상회담에서 완벽하게 끝나는 건 없을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보다는 또 흥미로운 거가 연준의 FOMC의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월요일날 있습니다. 월요일날 오후 1시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도 이번 주에 쭉 서너 명의 연준 인사들이 연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좋겠는데 특히 제롬 파월 의장은 새로운 말을 하지 않겠으나 그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인 제임스 블러드 워낙 유명하죠.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이번에 연설이 있는데요. 블러드 총재는 아시겠지만 뉴스 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지난주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인물. 그래서 이번에 그 사람이 또 얼마나 또 적극적으로 얘기할지 이런 건 좀 보셔야 되겠고요. 경제 데이터에서는 금요일 날인데요. 금요일 날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 주택 가격 지수 등 그리고 내구재 주문 정도가 이번에 좀 관심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경제 지표는 금요일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어찌됐건 상반기가 만약 현재 수준에서 마감되면 현재까지 S&P 500으로 상반기에
17.6%가 올라갔는데요. 이번에만 이게 마감되면 1997년 상반기에 19.4% 이후 최고의 상반기. 물론 이보다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건 뭐 현실적으로 모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올라가면 10% 그러니까 2, 3%더 올라가면 될 텐데요. 어찌됐건 1997년 상반기에 19.4%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최고의 상반기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물론 상반기지만 이번에 작년 12월 24일 엄청나게 떨어졌고 이번에도 5월 초에 떨어진 거에 비하면 등락이 컸었다는 것도 있죠. 어찌됐건요. 변동성은 상당히 컸던 상반기로 기록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이번 주에 좀 볼만한 것들 쭉 한번 보시면은요. 보시면 화요일이네요. 화요일 날이네. 저는 월요일인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1시에 화요일 날 있고요. 화요일 날.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 이게 10시에 있고요. 내일이 있고 화요일 날이 있겠고요. 수요일 날은 이제 내구재 주문이 있습니다. 예, 있고요. 목요일 날은 특별한 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리얼 GDP란 뭐냐면 1분기 GDP 처음 잠정치, 속보치, 잠정치 나오는데 이번에 확정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그런 게 있겠지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보다 말씀드렸다는 대로 금요일이죠. 소비자 센티먼트, 소비자 심리지수, 그거랑 시카고 PMI 그리고 퍼스널 인컴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정도가 이번에 좀 관심거리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이번 주에 좀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이런 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공유로 많이 하시는 게 좋죠. 특히 아직도 한국 주식만 하시는 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뭐 적극적으로 하고 어떻게 됐건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이 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500만 투자가들은 한국 주식에만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이런 것들 저희의 강의 중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지 몇 개 공유해 주시면 좋죠. 그리고 공유해 주신 분들에 대한 이벤트는 6월 말까지 다음 주까지 이번 주 말까지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거는 네이버 카페 공지사항에 보면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미지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55,000원의 연간 사용료고 인데 25만원에 끝내는 미국 기업에서 49,000원 합해서 이게 10만원이 넘는데 이거를 연간 사용권은 33,000원에 우리 할인하는 이벤트를 이것도 역시 이번 달 말까지만 하겠고요. 다음 달에 무조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 좀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새로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그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게 미국 주식의 매도가 알려드리는 것은 웬만하면 팔지 말라, 파는 거를 자제하라 하자는 그런 생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나중에 활용법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또 여러분 관련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경우에도 25만 원에 끝나는 미국 기업 분석 요거 49,000원짜리인데 이것도 3만 다 같이 한꺼번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남는 거다. 웬만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는 특징주를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저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에 대해서 뭐 완벽한 이해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지난주 한 초부터 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 시작했고요. 특히 지난 금요일 날 강의할 때 주말 정기 방송할 때 보면 골드만삭스에서 하는 새로운 성장수 21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때 나왔던 대표적인 주주 중에 하나가 유로넬 월드와이드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로넬 월드와이드가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이제 그때 좀 알아냈어요.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회사 유로넷이라도 유럽에 있는 회사가 아니라 미국 회사인데 유럽에 있는 것들만 인수하고 그래갖고 유로넬 월드와이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심벌은 EEFT인데요. 이게 글로벌 송금, 전자결제, 환전, 글로벌 ATM, 포스 있죠. 포인트 오브 세일즈인가요? 그 세일즈 시스템 제공업체로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뭐 유럽에도 있고 그 슈퍼마켓도 있고 이런 건 ATM도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 보면 한국전자금이 이런 것들이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가 되겠고 특히 외국은 예를 들어서 캐나다 아니면 미국의 달러, 미국의 자기의 카드를 갖고 가더라도 해외에서도 막 돈 찾으려면 또 환전도 그 안에 들어가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디서나 ATM으로 돈을 뽑고 할 때 그런 것들을 다른 회사들, 다른 은행 것들의 시스템 한꺼번에 다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전부 다 해주는 회사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요. 근데 보시는데 저도 이제 왜 관심을 갖기 시작했냐면 여전히 결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선정했어요. 성장주 21개 종목을 선정했는데 이게 지난 토요일 날 강의에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고 요거의 원문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 필요한 분이 있으면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찾아서 가능하면 제가 찾아서 거기 넣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상세보기에 넣어 드릴게요. 보시면 골드만삭스는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성장주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이 저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냥 기술주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부터 출발하고, 기술주들은 특히 러셀 3000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 중소형 성장주라고 얘기한 것들이 밸류에이션이 지금 오히려 특히 러셀 3000 같은 경우에는 2000년 금융위기 아시아 금융위기 2000년대보다 더 많이 비싸졌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보다. 그래서 그만큼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러셀 3000 같은 경우. 그래서 성장주를 IT 위주로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주의 개념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냥 말로만 성장주가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과거 3년은 물론이고요. 과거 3년, 그리고 향후 2년 동안 매출 성장이 최소 10% 이상인 기업들. 그러니까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꽤 되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이고요. 마진율이요. 그리고 매출액 대비,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해봤자 훨씬 매출액 대비 시가가 워낙 크면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액 대비 시가가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들, 6배 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겁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S&P 500 전체로 보면 2.2배 정도 나올 거거든요. 2.2배. 제가 알기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6배 들어도 그게 큰 건 아닙니다. 아주 무리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6배 이하라고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흥미로운 거가, 이게 이제 흥미롭습니다. 규제 리스크가 적은 기업을 여기에 적어놨어요. 저건 이거가 아주 특징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빅테크라는 것들이 보면 반독점에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의 이슈 이런 거 있잖아요. 독점 금지, 정보 너 혼자 다 갖고 너무 커지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적은 기업. 이런 4가지 조건을 해갖고 얘네가 21개를 선정해갖고 이 중에 5개를 공개해놨는데, 그건 이제 지난번 강의, 아까 말씀드렸던 주말에 했던 강의에 2부에 보시면 나옵니다. 2부. 그래서 그것만 보신 분들은 제가 어젯밤에 따로 해놨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골드만삭스 그런 강의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보시면 되겠는데요. EEFT가 지금 사상체육과 흐름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EEFT입니다. EEFT. 근데요, 보시면 이제 투자 의견을 보면 5명, 6명의 투자 의견을 지금 갖고 있는, 이건 아시다시피 팁 랭크에서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니까 쉽게 아니까 스트롱 바이 4명이 매수, 1명이 홀드 갖고 있고 매도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168.50달러 정도가 지금 나와 있고요. 제일 높은 사람은 175달러를 제시하고 있고, 이 정도 있으면 보시면 되겠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의 미주알로 저희가 한번 또 검색을 해봤더니 지난 주말 가격 161.49달러인데요. 단기 리스크 관리선은 158.77달러, 중장기적으로는 148.743달러가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냐, 중장기적으로 좀 여유있게 보시는 분에 따라서 여러분들 미주알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건 이제 미주알 보는 방법이죠. 여기 딱 모바일이 됐건 어디 됐건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겠고,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미국 주식입니다.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비밀번호는 패스워드는 딴 게 아니라 아직까지 물론 저희가 바꿀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US 스탁 가입하셨을 때, 그러니까 US 굿 이코노미인가요? 굿 이코노미 거기 가입했을 때 했던 그런 이메일이 있어요. 이메일. 그 이메일로 제가 패스워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몇 분이 오늘 제안을 해주시고 갖고 패스워드 이메일 말고 본인이 설정할 수 있는 패스워드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거 저희가 개발을 또 해야 되는데요.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개별 주니까,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도 있겠는데 그 주식 하나 사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그 가격이 지금 얼마냐면 지금 100 얼마야? 100몇십 달러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160달러 정도 와 있네요. 지금은 161달러인데 이것도 하고 개별 종목 잘 모르겠다, 자신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결제 시스템 관련주를 사면 되죠. 결제 시스템 관련 ETF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 주식이다 2018년 판에도 제가 넣었던 ETF가 되겠는데요. 전 세계에 말이죠. 이거는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로 이제 모바일인데, 모바일뿐만 아니라 보통 결제 시스템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에서 물론 모바일 위주인데 모바일뿐만 아니라 요즘 모바일이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똑같으니까 전 세계 주요 페이먼트 관련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 ETF가 있어요. 아이페이인데요. 이것도 거래가 19만 천 주가 나올 정도로요. 그러니까 거래가 아주 그 적은 게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지난 주말에도요. 그러니까 46달러니까 가격이 50달러도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도 5만 원 정도 남짓인데요. 사상체 효과, 꾸준한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는 어떤 주식이 들어가 있냐면 페이팔 들어가 있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들어가 있고요. 비자, 마스터카드 들어가 있고요. 월드페이 등은 전 세계 결제가 있거든요. 피델리티, 피즈업 이거는 유럽계 회사를 있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퀘어도 있고요. 그래서 딱 보면 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로넷, 월드와이드가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또 찾아봤죠. 예, 참고적으로 보시면 요거는 요것도 있잖아요. 요거 ETF도 다 미주얼로 가격하는데요. 46달러인데 단기는 45.99, 중장기는 42.561달러를 저희가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제시해 드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찾아보면 유로넷 월드와이드도 2.5%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요건 이제 우리나라로 굳이 따지자면 한국전자금융이 이런 여기서 하는 일에 100분의 1 정도 하겠죠. 예, 근데 그냥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요런 회사 그보다 훨씬 더 높은 회사죠. 하여튼 그런 거 다 있다라고 정도만 요거만 한국 주식 관심 있으시면 요런 것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2학년이 더머니 여기를 통하시면 저희한테 이웃 신청되면 뭐 다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 혹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 가입 안 하신 분은 왜냐하면 유튜브 미국 주식에 미치다는 전화 장수 본부장만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둘만의 의견 그리고 간혹 안동훈 팀장의 의견만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미국 주식에 미치다는 대한민국 최대의 미국 주식 투자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12,000분 정도, 11,000분인가? 12,000분 정도 여기도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겁니다. 서로 다른 분들의 의견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참고적으로 보면 저희는 유튜브도 마찬가지,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모든 카페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 이렇게 해외에 계신 분이 한 30%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과도 다양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입하시는 것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데 해외 주식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저희 둘만의 시간 편협할 수 있잖아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참가하시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여기 카페에서 오시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이 방송은 사전 녹화를 통해서 올려드렸고요. 라이브 방송은 내일 한국 시간 화수목 이렇게 해서 화수목 주 한 3회에서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구독이나 알림 설정해 두시면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오전 7시에 여러분들을 함께하는 시간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